네, 기무사 개헌 문건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유사한 문건이 있었다고 거듭 주장을 하자 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진실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기무사의 공방이 도대체 어디까지 확대되는 걸까요? 네, 이런 가운데 사면 초과에 놓인 기무사의 개혁 방안의 윤곽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개혁안의 수위에 관심도 쏠렸는데요. 그 내용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런 기무사가 위기관리 문건을 작성했다, 연일 주장을 했는데 일단 어제 이 문건을 좀 확인을 한 뒤로는 계엄이란 말은 없지만 사실상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헌 문란을 획책하는 개헌 문건과 어떤 위기관리 문건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헌법을 훼손시키는 개헌 문건, 이건 개헌 문건입니다. 그런 문건과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점검하기 위한 문건, 만약 그런 문건이 있다면 네. 그런 문건은 전혀 다른 문건인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걸 기무사 지키기를 하는 건지 감싸기를 하는 건지 같다 이런데 이걸 누가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네, 아직 전체 문건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거든요. 김성태 네. 원내대표에게도. 근데 일단은 좀 어제보다는 수위를 많이 낮췄습니다. 하루 전보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문건을 제가 봐야지 뭐라고 판단할 수 공개가 돼 있는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개를 전 사실 이 정도라면 이미 최근에 문건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그때 상황이 뭐였는지 정확히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실 그러니까 작년도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문제된다고 한다면은 벌써 오래전에 만든 것, 10년이 넘은 것은 별로 문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은 공개해서 국민들한테 뭐가 맞는 건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이석구 사령관을 향해서는 정치군이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기무사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해 당사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틀려요. 자, 청와대와 여당의 시각이 다릅니다. 네. 여기는 현재 솔직히 기무사 문건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헌 문건 이 시각에서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송영무 장관은 본인이 3월 달에 봤을 때 이거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사랍성에 넣어놨던 거고. 예. 그런데 기무사 내에서도 이제 이견이 엇갈려요. 지금 이석구 사령관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기무사맨이 아닙니다. 이분은 현 정부하고 이해관계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실정법 위반적인,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반면에 오랜 기무사맨들, 참모장이라든지 또 5처장으로 이번에 기소된 분들 있죠. 예. 이분들은 아니다, 그건 우리는 참고문했다. 지금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내 집단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제가 정확히 뭐 문건을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해관계에 따라 시각이 다르다는 것, 네 개의 시각이 있다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쪽을 쏠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봐야 될 거고, 그런데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왜? 대통령이 이미 결론을 좀 내렸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다.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에요. 예. 앞으로 출세 더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해야 될 건지. 결국은 이 문제는 특별조사 기소를 할 겁니다. 재판부에서 가면은 제대로 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은 계속 기나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섣불리 발표된 거 특정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발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니고 예. 재판 과정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 개헌 문건이 나오니까 67쪽짜리, 8쪽짜리 개헌 문건이 나오니까 이것이 실행 문건이다, 검토 문건이다 하다가 이제 진짜 실행 문건 같아요. 오늘 발표한 그 특별수사단이 수사 경과 도중에 브리핑을 했는데, 예, 문서로 발표를 브리핑을 했죠. 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이거 실행 문건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 옛날에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있었다. 기무사가 늘 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물타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안영환 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건은 공개돼야 됩니다, 바로. 네.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면 그 문건이 오랜 시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그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그 문건 그렇습니다. 2004년 예, 문건. 그리고 2004년 문건이 야당이나 또는 수사단에 이 제출돼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공개돼야 되는 건 맞고.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계속 국민들 지금 더운데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헌 문건의 본질은 국헌을 문란시킬 의도가 있었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고, 만약 또 다른 2004년에 있었다면 그것도 밝히는, 이렇게 해야지. 그때 있었으니까 지금 괜찮다라든가 기무사는 원래 그런 걸 하는 행위다라든가 이러면서 기무사 감싸기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시점에서 김성태 우리 대표가 이 기무사를 옹호하거나 또는 개헌 문건에 대해서 혹여라도 옹호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김성태 그 원내대표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건 나쁜 행위다, 국헌 문란 행위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가는 것이 새로운 출발에 맞는 것 아닌가 싶어져요. 네. 이제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기정 전 의원 시각도 있는 것이고, 예. 또 한편에서는 저도 사실 좀 긴가민가해요. 그 이번에 처음에 이제 발표된 8쪽짜리 문건을 보면은 맨 앞에 현 상황 진단.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행 문건이라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일부 보수 세력이 계엄을 주장하지만은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 실행 문건이라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말 왜 합니까? 현 상황 판단해서. 예. 그걸 비춰본다면 실행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 대해서도 어느 편견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거다 저거다 하긴 저는 굉장히 빠르다고 봅니다. 지금 이건 지금 수사 단계예요. 그리고 이 문건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아마도 많은 자료들이 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던 실무자들이 있어요. 실무자들 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 재판에 나오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할 뿐이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건 이렇게 뭐라고 저게 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문제만은 굉장히 정말 사실 현재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엄청난 일이고 또 현재 여당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침수 봉대에서 정략적 이용한 것이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문제는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특별수사단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여야에서 계속 공방을 이어가다 보니까 본질을 오히려 흐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본질은 이 수사단에 맡겨야 되지만은 이 수사단에 맡기는 이 과정에 지금 계엄의 문건이냐 아니냐는 수사단에 맡기기로 하고 예. 물타기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이것도 수사해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2004년 노무현 그 대통령 정부 탄핵 시절의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무사 행위가 정당화된 것처럼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2004년에 그 문건, 기무사 문건이 이제 기무사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오늘 김성태 대표를 찾아가서 1시간 15분 동안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런 문건입니다라고. 그 설명으로 부족하면 문건을 공개하면 될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계엄 문건이 매우 이중한 문건인 만큼 예. 이걸 어떻게 물타기를 하거나 덮으려고 하거나 진실을 좀 호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물타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까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강 전 의원 말한 것처럼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쉬쉬하다 보니까 의혹만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몇 년 전에 있었던 자료 내보내면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뭐 김성태 대표가 어제 제기할 때 그때도 계엄 문건이 있었다. 일면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걸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놓으면 제 그러니까 이야기가- 말 바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도 내놓으면 정리되는 뭔가 겁니다. 한 네. 분씩 이야기를 네. 예. 그때도 뭔가 문건이 있었는데 그거 주라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때도 계엄 문건이 있었다 내놔라. 예. 그러니까 이석구 사령관이 그때는 계엄 문건이 아닙니다. 계엄 검토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구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놓게 물론 내놓으면 되는데 예. 앞서서도 뭐 강기정 전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네. 문건을 내놓으면 공개했으면 되고. 좋겠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야기를. 지금 국민들 날씨도 더운데 피곤할 필요 없어요.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 위원장이 이 최종 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지기로는 어쨌든 이 규모를 축소해서 존치를 시키거나 아니면 국방부에 본부로 두거나 뭐 외청으로 독립하거나 이런 세 가지 안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일단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ETF 장영달 위원장이 하는 기무사 개혁 TF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무사를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 입장은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예. 기무사 존치한다는 것은 약간의 인원도 줄이고 별자리 줄이고 하던 역할을 방첩, 보안 이쪽 업무로 한정한다. 이것이 존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폐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안보나 방첩의 기능이 필요하다면 국방부 밑에 어떤 외청을 두거나 하나의 본부를 두거나. 그래서 폐지냐 존치냐를 먼저 결정하고 해야지. 1, 2, 3 세 가지 안이 동시에 나열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기무사는 정확히 폐지돼야 됩니다.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보면 공통적인 내용은 뭐 정치 개입 민간 사찰을 금지하겠다는 것, 관련된 그 대통령령을 폐지하겠다는 것, 기무사 직원을 뭐 줄이겠다는 것, 이건 뭐 어느 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사령부 존치안은 그러니까 기무사령부가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 직보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없애겠다는 게 사령부,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게 사령부 존치안입니다. 예. 그런 이제 국방부, 이걸 사령부를 없애고 국방부에 기무본부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방부의 직속, 지금도 기무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직속 기관입니다만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 사령부니까. 그런데 국방부의 하나의 많은 본부 중에 하나다 하면 완전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청 독립안. 전 이 외청이랑 좀 이해는 안 돼요. 왜? 아니 우리가 지금 국방부 관련해서는 병무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무기 조달하는 방위사업청이 있습니다. 이게 차관급짜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총장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 떨어지고 기무사령청? 이것도 참 무서운 노릇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제 국방부 본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어느든지 간에 사령부가 되든 본부안이 되든지 간에 핵심은 과연 기능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인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능을 조절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 기능의 조절에 따르는가. 그런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요, 처음에 다 기무사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무사의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예. 경찰 정보 들어와. 그다음에 현재 그 정보부 정보 들어와. 이것보다 색다른 견제할 수 있는 정보가 뭐 있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군 정보기관이 기무사밖에 없거든요. 그 정보에 대한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무사 사령부의 정보가 청와대에 있는 군 비서관, 군 관련 비서관에 국방 비서관 가는 게 아니라 민정 비서관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정보를 지금도 어느 정도 보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유혹을, 정권이 이 유혹을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무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면, 그러면 기무사의 기능이 순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국방부 본부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순수하게 군 안보 기능, 그다음에 군 보안 기능, 그다음에 대간첩 기능만 가지게 한다면 별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안 의원님 말씀 중에 기무사 정보를 민정에서 보고받는다. 얼마 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기무사 정보 중에 인사검증 관련해 필요한 정보만 협조받는다. 보고 또는 협조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를 통해서 어떤 많은 정보를 통째로 보고받거나 이러질 않는다는 것이 현재 조국 민정수석의 얘기했다는 걸 지적하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기무사의 존치냐 폐지냐 세 개 안으로 얘기했는데, 아까 저는 존치냐 폐지냐 두 개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기무사가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할 거냐 국방부 장관을 보고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이번도 봐도 그냥 기무사 대령이 국방부 장관 턱을 확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무사는 이제 앞으로 수사 결과 발표되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자신들이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쿠데타로 엎어부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아주 무슨 의식인가, 이거 아무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에 댓글 조작이나 막 이거 보고서 다 있었단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진 거에 대하면.
그러면 대통령도 만들고 기분 나쁘면 박근혜가 아니라 누구더라도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앉히겠다, 쿠데타를 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 이런 무서운 조직, 아나무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통령 직보냐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가냐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무사는 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괴물은 죽여줘야지요. 네. 저도 공감한 부분이 있지만 네. 일단 민정의 정보가 넘어갈 때 네. 일반 그 인사들의 정보도 넘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무사의 공룡은 물론 기무사 피해의식이 과거에 했는데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무사에 대해서 혹은 과도한 피해의식이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과거의 원죄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네. 국정원과 기무사 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글쎄, 기무사가 다 공무원들이고 월급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좀 대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무실과 또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기존에 압수수색이 불발됐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좀 이뤄졌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지난번 이제 기각이 됐었죠. 압수수색 영장이.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받아들여진 건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추가 영장을 낼 때 이제 새로운 증거,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밀어 넣었겠죠. 아마 이제 USB에 포함된 무슨 이제 뭘 밀어 넣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재판부가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 압수수색은 사실 검찰 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실제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요식행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꼭 하는 게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실제 가서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기자들 앞에 사진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단계는 압수수색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 기소를 하면은 당장 상대 진영, 뭐 반대 진영에서 야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뭐 제대로 수사 못한 거 아니냐, 또는 이쪽 진영에서 야 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짐작으로 기소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결국은 이제 김경수 지사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예, 그게 핵심이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이제 뭐 이번 주말 다음 주에 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구속영장을 어떻게 칠 것인가? 구속영장을 그때 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끝나고 구속영장 칠 것인가? 그런데 저는 뭐 현재 진행되고 오늘 뭐 공범으로 그러니까 드루킹과 공범이라는 것을 적시한 걸 비춰볼 때 구속영장을 반드시 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쟁점은 과연 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가 될 것이고 이게 핵심 이번 수사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특검은 그리고 기소하면 끝나는 겁니다. 기소가 털털털로 해체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재판부의 몫이죠. 재판부가 그러면 이제 과연 유죄냐 문제 따질 것이고 그런데 이제 김경수 지사의 본인 입장,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은 드루킹 수사보다도 또 하나는 개인 선거법 위반 문제. 현재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특검에서도 선거법 위반 부분을 보고 있다. 6.13 지방선거 때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한 경우에 현재 선거법은 공소기한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기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했을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지사직에 날아간 겁니다. 이게 본인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계 두 개입니다. 전체 선거, 대선 등에 개입한 드루킹,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했다는 그것과 하나와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이른바 선거법 위반 수사.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는 굉장히 괴로운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지금 특검에서 새로 나온 내용들이 좀 유력한 정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그 대화 내용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뭔가 단순한 지지자였다. 이 주장과는 좀 상충되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김경수 지사는 처음부터 이건 특검의 성실히 수사받겠다. 특검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이제 막 입주한 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건 유감이다. 그러나 수사 성실히 받겠다 부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노회찬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망신주기 수사라든가 또는 그 언론의 흘리기 수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조짐이 좀 보입니다. 이 특검이 처음부터 대체로 특검이 항상 정치적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특검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드루킹 특검도 정치 특검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왕 만들었기 때문에 성실히 수사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예. 너무 정치적 특검인 만큼 성과에 급급해서 이런 망신주기나 흘리기 또는 과잉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문제는 지금 특검에서는 드루킹과 김경수 관계가 보고받고 승인하고 허락하고 이런 어떤 그래서 댓글 조작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점은 누차의 김경수 의원이 지금까지 조사나 본인 입장을 밝힌 거에 따르면 그런 거 아니다. 드루킹을 알긴 알되 또 특강도 가고 만나긴 했으되 댓글 조작을 어떻게 내가 지시하겠냐. 이렇게 하는 만큼 지금 현재 압수수색 영장은 드루킹과 공범이다 적시해서 이제 영장이 청구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이 수사를 잘 받고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데 특검이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정치 특검이란 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